안녕하세요. 양성동의 야구 데스크입니다. 오늘은 그 야구 수싸움, 심리 싸움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구 수싸움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구는 투수가 첫 공을 포수한테 던지는 순간에 경기가 시작되잖아요. 그 순간부터 수싸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늘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야구, 투수, 같은 편이죠. 포수가 타자를 상대하는 수싸움이 우리가 늘 주위에서 많이 하는 가위바위보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볼배합이나 이 부분은 각종 데이터나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반영이 되겠지만, 그래도 결국 본질은 여기서 볼배합을 역으로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같은 경우는 상대가 틀림없이 저거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반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도 처음에 이제 서로 그 주먹을 똑같이 냈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아까 주먹을 냈으니까 남은 뭐를 내겠고, 그다음부터 수싸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야구 볼배합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가끔 아마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변화구 같은 경우가 이제 궤적이 너무 좋아서 말도 안 되게 헛스윙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저 볼에 어떻게 저런 스윙이 나오지 하는 게 결국 이제 수싸움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용어를 일본말로 야마각기라고 그랬어요. 야마각기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노래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투수가 100% 다음에는 직구다. 그러면 던지기 전부터 직구 스윙의 모든 운동신경, 반사신경을 맞춰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이없는 헛스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제가 보기엔 요즘 이제 키가 작고 컨택이 능한 선수들이 굉장히 각 팀마다 많이 늘어났던데,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라도 어떤 식으로든 컨택을 해냅니다. 옛날에 뭐 용규놀이라고 해서 이영규 선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주로 이제 파워히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 그러니까 노려치기가 게스히팅인데, 대충 투수하고 볼배합 싸움을 해놓고 거기다 맞추고 있는 힘껏 돌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수싸움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야구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그러니까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심리전을 잘하는 게. 투수가 한 경기에서 160구를 던진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싸움이 160개번은 벌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제 요거는 단순하게 투수하고 타자의 관계만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뒤에 이제 투수를 받쳐주는 수비수들은 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투수가 어느 코스에 어떤 구질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수비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수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수싸움을 잘하면 당연히 성적도 좋을 텐데, 수싸움을 잘하진 못하면서도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 있나요? 이제 흔히 이제 공 보고 공치기. 아주 단순한 겁니다. 공 보고 공치기 하면 결국 이제 컨택 능력이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영규 선수나, 그리고 요즘 약간 각 구단마다 그런 선수들이 꽤 보이던데, 체구가 크지 않으면서도 컨택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 그런 선수들하고, 그 앞서서는 사실은 공보고 공치기에 가장 뛰어났던 프로야구 역사상 선수 중에 하나가 지금은 LG 김현수 선수입니다. 김현수 선수였고, 그 앞으로 좀 올라가면 원바운드 공도 안타 쳤던 딩그레 이강돈 선수도 있었고요. 그런 선수들이 이제 아까 수싸움보다는 바로 공보고 공치는 쪽에 능했던 선수들인 거죠. 그러면 수싸움을 하고 공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네. 들어오는 어떤 구종이 들어오든 나는 그걸 맞추겠다. 네. 평균적으로 보면은 어떤 게 더 선수들한테는 맞나요? 일단 투수 입장에서는
차라리 수싸움 하는 게 낫지. 그 공보고 공치는 선수들이 가장 싫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한테는 최소한 파울 타구가 서너 개 이상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결국은 삼진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파울 타구가 나와서 투구수가 뭐 10개 이상 넘어가면 엄청난 손해거든요. 투수 입장에서 일단 그렇고, 타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이상적인 건 공보고 공치기가 맞는데, 그게 그 타고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훈련으로 어느 정도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 훈련만으로는 될 수 없는 게 타고난 유전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싸움, 가스히팅 능력, 가스히팅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이제 그 공보고 공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답이 아닐까 그렇게 하는 느낌이. 야구 선수들이 수싸움도 잘하면 가위바위보도 잘한다고 아까 비슷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뭐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수싸움에 관련돼서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와 남들이 뭐 이렇게 남들로부터 전해 들은 건 그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고스톱을 잘 칩니다. 수싸움을 잘하는 야구 선수들이 고스톱도 잘 친다. 네네. 왜 그런가요? 수싸움을 잘하는 야구 선수들이 고스톱도 그러면은 잘 친다는 얘기인가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고스톱이라서 사실 실명을 밝히긴 그렇지만, 같이 상대해본 고스톱 중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그 선수, 감독, 프런트들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지방에서 그때 당시 이제 프로야구 3대 고수, 4대 고수, 뭐 5대 고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고스톱에서. 그분들을 치는 거를 한번 옆에서 구경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세 번째, 이를테면 상대방 누가 세 번째 뭐로 냈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맞고, 그걸 다 복기를 해요. 계산하고 있다. 네. 그렇게 빨리 치면서도 복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한 분 중에 이거 절대 점수 많이 안 난다. 따는 사람도 없고, 잃는 사람도 없고, 시간을 아마 2시간인가 정해놓고 쳤을 텐데, 진짜였어요. 잃은 사람이 10,000원, 딴 사람이 10,000원. 중간에 이제 전 감독 한 분이 같이 끼었었는데, 이 셋이 저 금방 나가 떨어질 텐데 그랬더니, 그분도 꽤 잘 치시는 고수였는데 한 1시간 정도 되니까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분 이제 빠지시고, 그래서 셋이 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는 아까 선동열 선수가, 그러니까 일테면 옛날 어느 경기 몇 번째 무슨 공을 던졌는지 다 기억하듯이, 이분들은 고스톱 치면서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점수 날려고 뭐로 어떻게 해서 막았다는 걸 다 복기를 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건. 야구 선수들하고는 고스톱 칠 때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잠깐 집체 교육을 좀 받아본 적이 있는데 효과는 확실히 있었어요. 지금까지 양성동의 야구 데스크였습니다.